3C와 관련해 갖고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이제 3C라는 것은 커스터머, 컴피티션, 그 다음에 컴퍼니에서 이 약자로 3C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그 다음에 경쟁사, 기업, 이 관계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 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은 이 포지셔닝을 제대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고객과 경쟁 관계와 기업의 이 상황들을 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시장의 발견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3C 기법에 의해서 시장을 찾아낸다.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장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야 되겠죠. 상황 분석에서 반드시 이런 3C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판매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근거를 이 세 삼각축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의 성장성, 고객을 통해서 이 고객들은 지금 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연령 분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객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여기에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쟁사들이 이 제품을 팔고 있다. 또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대체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학기에 컴퓨터와 여행이 대체품이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애를 데리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갈 것인가. 뭐 그게 이제 대체품이 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경쟁 상황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가용한 자원이 A라는 기업이 우리하고 비슷한 제품을 하는데 저 기업이 자본이 얼마일까? 그럼 자본이 튼튼할까? 만약에 출혈 경쟁을 했어도 우리가 그 자본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접근을 해서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C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이제 목표와 타겟을 설정하는 이런 출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TP라고 얘기하는데, 흔히도 우리가 광고에서 이 STP 전략이다, 마케팅에서도 이걸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는 이게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인가, 똑같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STP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20대 뭐 우리가 인구 변인, 데모그래픽 변인, 인구 통계 변인에 의해서 나눈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20세기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뭐 보수적인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강남 좌파 뭐 이런 거. 이게 진보야 보수야 뭐야 도대체,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같이 가치의 발수에 의해서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오피니언에 의해서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연령, 뭐 인구 데모그래픽 변인에 의해서 소득이 높냐 적었냐, 학력이 높냐 적었냐, 뭐 이런 정도의 세분화는 이제는 과거의 문제다. 심리적인 것까지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TP라는 것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SS는 계정의 주제로 어떤 카테고리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반드시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가 SNS 메인 주제 여러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 타겟층을 뭐가 될 것인가, 메인 타겟이 있고
서브 타겟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사다 그러면은 여행을 가는데 요즘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현금 가지고 와갖고 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셀러리맨 이제 막 회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여유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를 가지고 뭐 유럽을 가고 싶은데 유럽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아니 돈 1,000만 원 가져야 제대로 된 유럽 투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라기보다는 맥북 알차게 간다 하더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 목돈이 이제 풀 안에서 카드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자 유럽 여행을 메인 타겟은 젊은이들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좀 여유가 있는 메인 타겟을 하고 서브 타겟은 이 유럽 여행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그런 분할을 해서라도 유럽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 고객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제 잠재 고객은 그 다음 문제고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찾아내고 그 집단에 맞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죠. 우리 집단이 장년층의 어느 정도 가처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타겟은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 SNS 전략이 있어야 될까. 그럼 SNS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 장년층들은 어떤 SNS 채널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가? 쭉 보면은 페이스북이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20대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카페나 밴드 뭐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카페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하이층이라기보다는 중간층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그래서 그 타겟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디어 채널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세그멘트 영역에서 찾아내고 그 타겟을 설정했다면은 그 타겟에 맞는 이제 포지셔닝이 필요한 거죠. 앞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위치 설정, 자리 매김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딱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딱 자리매김을 하는 걸 우리 포지셔닝 했다면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메시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는 많은 대중들을 보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광고는 대중을 상대로 하지만은 SNS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이라기보다는 공중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맞는 메시지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공중에 분류했다면 그 공중에 맞는 타겟을 정하고 어느 자리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P가 결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몇 가지 이제 여러 그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푸코닝 벨딩이라는 걸 제가 소개 좀 하고자 합니다. 이 푸코닝 벨딩이라는 것은 푸코닝 벨딩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이런 그리드를 만들었다 해서 FCB 모델, 그리드 모델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사본면을 나눴습니다. 고관여, 저관여, 그 다음에 감성적, 이성적. 근데 이 그리드를 나눠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영역에 대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관여냐, 저관여이냐, 그 다음에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자,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이다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주 비싼 고가품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고관여라는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걸 고관여라 그러고 있죠. 또 저관여라는 것은 별로 뭐 생각 없이 그냥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저관여라 그럽니다. High environment, low environment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그 다음에 감성적 feel이냐, 그 다음에 이성적 learn이냐. 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우 심사숙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학습을 한다는 거죠. 감성의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보면은 제품이 이 영역에 어떤 제품인가 분포를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건 어떤 게?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여기 사진 하나 갖다 놨는데, 자동차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겠죠. 자동차 사는데, 야, 빨간 자동차 한번 갖고 와봐. 마음에 안 들어. 검은 자동차를 바꾸자. 그래 할 수 없죠. 한두 번 아니잖아요. 요즘 뭐 신문지사에 보니까 뭐 최소한 뭐 제대로 된 자동차라 신제품 신차 구매하려면 한 5천만 원. 물론 뭐 서울에 뭐 집값에 비하면 뭐 5천만 원 얼마 안 되지만 1년 연봉이다 이죠. 근데 이걸 뭐 함부로 구매하겠습니까? 요리 재고 저리 재고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게 이런 고가품이고 매우 감성적이다. 여기 이제 뭐 옷을 하나 내가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 이거 그냥 옷이 아니라 매우 고가 의류를, 여기 더 적합한 것은 뭐겠습니까? 반지 같은 거겠죠. 아주 다이아 반지 같은 거. 고가품이고 뭐 그 아름다워야 되잖아. 그런 이제 이런 제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좌측 아래에 있는 이성적이면서 저관여.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많이 쓰는 용품들, 화장실 용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역에 세제, 브랜드만 상기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 영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감성적이고 저관여, 이 생활용품들이, 음료도 뭐 포함되겠지만 라면, 여러분들 라면 사는데 가갖고 뭐 제품의 이 영양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안 하죠. 진라면 있네? 신라면 있네? 좀 매콤한 거 먹고 싶다? 신라면? 뭐 이렇게 구입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드리냐면은 어떤 분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제품을 여러분들이 판매한다. 예를 들어서 고급 호텔이다, 5성급 호텔이다 하면은 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유럽 여행 아주 비싸죠. 유럽 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매우 이 고관여이고 이성적인 메시지가 필요할 거다. 그래, 럼필도 학습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거죠. 행동이 맨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제품들. 자동차 구입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좋고, 뭐, 코너링이 없고, 연비가 어떻고, 뭐, 안전이 어떻고, 이까지 다.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어떤가? 그래, 요거에 비해서, 이게 디자인이 좋구만.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액션을 한다는, 행동을 한다. 그 이제, 고관여이면서 감성적인 영역은, feel, learn, do라는 거죠. 이게 예뻐. 다이아 반지 예쁘다 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다이아로서 가치가 있고 내가 고급스럽고 하고 살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밍크코트 뭐 아주 고급 옷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지. 어울리는지 뭐 폼 잡아보고 뭐 이거 본다 이지. 그리고 그때서 이제 이게 따뜻하냐 시원하냐 뭐 내 몸에 맞느냐 보고 구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두 영역, 우리가 좌측을 1사분면, 우측을 2사분면, 좌측 아래를 3사분면, 우측 아래를 4사분면이라는 1, 2 분면에 있는 것은 행동이 맨 나중이라는데 고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 4분면에 do, long, feel. 이게 저관여와 관련된 있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구매해 봅니다. 그리고 느껴봅니다. 뭐 해보고 학습해보고 좋냐 나쁘니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향기가 있구나, 치약이, 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습관적인 구매 소비자가 주로 이 3, 4부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 4부분에는 충동적인 구매들이 많이 하는 거죠. Do, feel, learn 하고 느끼고 나중에 해보니까 그거 뭐 별로 실용성이 없대. 이건 나중에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분면에 있느냐, 또 어느 분면은 어떤 소비자 패턴이 나오냐를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 제공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자, 1, 4분면에 있는 이 고관여와 이성적인 것들은 매우 자세하고 느낌이 좀 고상한 메시지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2, 4분면에 있는 이런 고관여와 감성적인 것은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이 3, 4분면, 4, 4분면은 자세한 정보보다는 그때그때 브랜드 인지, 브랜드 상기, 자기 만족, 개성 이게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광고나 메시지를 할 때 반복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위에는 누적되어지더라도 굉장히 이미지를 굉장히 제고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밑에 있는 것들은 상기야. 그러니까 이제 라면 광고 할 때는 어떻게 신라면 라면 광고에 뭐 자세한 제품을 보여주거나 이거보다는 브랜드를 많이 상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구리 나와서 어머 내 너구리 잡으러 가자. 그 광고에 너구리 단어가 4번 5번 정도 넣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이 어느 영역에 있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형태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SNS를 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제품이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4사분면에 따른 FCB 모델이 그리드 모델을 많이 참고를 한다면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상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포지셔닝과 3C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에 마케팅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케팅의 포피 또 여기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설명했던 제품 수명 주기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도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SNS에 활용할 때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뒤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기획한다든가 또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할 때 사실은 이런 전략적인 차원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자료조사입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 기업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앞에 우리 세그멘테이션 STP에서 봤을 때 시장 세분화를 잘못했을 경우에 경쟁사의 이 타겟이 우리 이 타겟과 뭐 중복된다든가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타겟인 줄 알고 그 접근했는데 경쟁사가 이미 그 타겟을 대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접근하려고 해도 힘들겠죠. 왜? 그 시장 선점하고 있는 기업을 극복한다는 것은 배로 노력을 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사까지 같이 이제 분석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관광 회사에도 여러 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가지고 패키지 상품의 관광을 이끄는 여행사가 있기도 하고 또 여행사와 결부되어서 여행업을 행하는 뭐 버스, 관광 버스 있을 수도 있고 또 숙박업 있을 수도 있고 숙박업 있습니까? 현재가 뭘 해야 됩니까? 음식점도 있습니다. 일례로 빅 이벤트가 벌어졌다. 우리가 이곳에 보면은 여수 엑스포가 행해지는 2012년, 13년 이 무렵에 거기에 여수 엑스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의 주변에 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엑스포와 관련돼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여수도 별로 이득을 못 받고 순천도 이득을 못 받고 순천 옆에 있는 벌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기간 또는 순천의 정원 박람회 기간에 이곳에 있는 벌교의 식당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의 식단을 거의 뭐 동의를 한다든가 꼬마 그것만 판매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꼬마를 판매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은 경쟁보다는 수요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에 몇백만 명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수요가 넘쳐서 어디로 가는? 결국 준비된 벌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시고 자 마케팅,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그 다음에 어느 영역인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중에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 그걸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본다면은 이게 경쟁사는 어떻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고, 소비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MZ 세대보다도 지금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 알파 세대는 신인류, 신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자리매김에서 메시지를 딱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찾아내서 그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그랬습니다.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FC 모델, 그리드 모델에 의해서 이 제품이 어느 영역에 있는가를 알아야 그 제품에 맞는 소비자들에게 딱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의 기법들을 머릿속에 하나로 딱 깨고 있어야 우리가 관광을 할 때 그 관광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채널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올바른 컨텐츠, 효율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 툴들, 영상 편집이라든가 채널 그 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기름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장님이 아무리 만져도 이게 다리를 만지나 엉덩이를 만지나 배를 만지나 벽이야 벽.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를 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영역의 이론들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강의에 따른 과제들을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느 시간보다도 더 값진 강의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